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체 자유의 절차적 보장 관련된 거 교재를 통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법 절차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국가 작용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누가 봐도 12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 의해서 밝혀가는 절차. 그래서 우리가 형사사법 절차로 갑니다. 형사사법 절차. 이 형벌을 부과하는 일이겠죠. 형벌을 부과하는 일이고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사법 절차를 음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법부에 있어서의 절차인데 이것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입법에 의한 절차이기도 하고 행정에 의한 절차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권력은 사법뿐만이 아니라 입법, 행정 다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해서 밝혀져야 된다. 자,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헌법적 근거가 12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의 헌법상의 근거 우리가 이제 12조 1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있어서의 적법 절차 조항의 법적 성격은 절차적인 어떤 그 유죄 무죄를 밝혀가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체적인 절차에 있어서의 의미다 이렇게 확장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법 절차 원칙의 내용은 법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적정한 법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조 적법 절차의 적용 영역 및 적용 대상,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 제한에 적용되는 원칙이냐,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일반적으로 확대되는 거냐, 뭐 다 확대해서 적용하는 게 좋겠죠. 심지어는 형사사법 절차도 입법 절차, 입법부에서도 날치기 하지 마라, 뭐 이런 걸로 이해될 수 있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 오늘날에는 행정부도 그 절차들이 중시돼서 행정 절차법 같은 것들이 지금 일반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법 절차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그래서 형사, 입법, 행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형사가 실은 여기에 의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법원에서. 그죠? 예, 행정부처럼 무슨 경찰청에 의해서 처분을 내려놓고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때 다투는 어떤 사후구제적인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사전 절차가 해놨습니다. 뭐를 전제로? 그렇죠. 이거를 전제로. 무죄로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놓고 법원에 가서 땅땅땅 해서 유죄가 나와야 비로소 형벌이 부과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적법 절차 원칙의 기능, 헌법의 기본 원리고 그만큼 국가작용의 적정성, 그 타당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다쳤을 때는 병원,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법원, 그래서 재판 청구권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적법 절차에 있어서의 침해와 구제, 입법기관, 이제 국회에서 무슨 뭐 법률 같은 거를 날치겠다 이런 것들, 헌법 소원 혹은 그 만들어진 법률이 절차 위법으로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그 다음에 헌법 소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는 그냥 뭐 처분이 제일 대표적인 거니까 행정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이 준비가 되어 있고 혹시라도 안 해주면 헌법 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법률이나 명령이 문제가 되면 명령에 대해서는 각급 법원에 최종적인 판단서는 대법원이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근저가 되는 법률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위헌법률 심판으로 갈 수가 있어요. 뭐 수사기관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행정소송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헌법소원으로 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그 처벌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공소제기를 안 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찰청에 항고할 수도 있고 재항고할 수도 있고 이런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내용은 좀 어마무시합니다. 그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 하나가 있을 정도로 그게 형사소송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에 의한 침해, 공무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 때는 공무원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해당 공무원 이렇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고발이라고 하죠. 실제 피해자가 제기하는 건 고소,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는 것은 고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누가 막 데이트 폭력을 하고 있어. 데이트 폭력 당한 여자가 신고를 하더라. 고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피해 법익을 침해당한 주체가 하는 것은 고소. 그다음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서에 신고한다. 고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장주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체를 구속할 필요나 일시적인 체포, 또 조금 비교적 기간이 긴 구속 이런 것들 할 때 필요성은 있지만 이때 필요할 때는 반드시 검사가
신청을 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체포 구속 전에 이게 사전 영장주의입니다.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은 이것은 신체에 대해서 하는 우리 그 어떤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이 강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형법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죄 무죄를 밝혀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증거인멸, 그 다음에 도주 우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체포, 구속, 압수수색에 대해서 영장이 필요하다면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강제 처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제 처분할 때 그 강제 처분에도 넷째 줄에 보면 강제 처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현재는 조금 좀 협소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처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법익 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